다른 사람에 의해서 구조 청구를 할 때는 국가상의 재정에 가지고 있으면서 일어날 수 있는 폐해들도 저는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현행법상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을 임명하는 절차가 대통령의 임명으로 되어 있도록 되어 있는데요. 대통령의 임명 이전에 사전 절차가 되어 있긴 하거든요. 근데 그 사전 절차로 국회의 동의를 거치고 그 이전에는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법원장의 제청이 이루어져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절차들로 그런 공정성이 보장되느냐 했을 때 저는 실질적으로 그것이 보장되기 힘든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 중에서도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의 재판관은 하는 역할에 있어서 국민이 어떤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1심과 2심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권리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대법원의 판결이잖아요. 근데 그런 판결의 권한을 갖고 있는 대법관이 만약에 이런 정치적 중립성을 가지지 못하고 공정하지 못한 절차로 임명이 되었다면은 그 후에 국민이 그런 대법원의 판결을 받을 경우에 자신이 그냥 국민이라는 이름으로 모두 법 앞에서 평등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갖고 있는 권력이나 부나 지위에 따라서 판결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회를 두어서 임명 절차에 좀 더 공정성을 담보를 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법관의 선출에 있어서 어떤 내부적인 영향력이 너무 과한 것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총장도 그렇고 대법관의 임용도 그렇고 어떤 조직 내부에서 정말 국민에게 공정한 재판을 할 수 있는 전문성보다는 그 내부 조직에서 조금 더 자신의 그런 기회를 잘 파악해서 서로의 사익을 추구하면서 그런 정치를 잘하는 그런 법조인이 성공하고 그런 리더가 되는 그런 사회 조직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것이 저는 본질적인 문제 해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망명을 하는 사람들 자체가 경제적 이유이든 정치적 이유이든 아주 급박한 사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자신의 그 생명을 보전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로 어쩔 수 없이 옮기는 것이거든요. 정치적 이유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을 막는다는 것은 저는 그 인간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 그리고 생명에 대한 존중이 전혀 되어 있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수 국민들이 각기 어떻게 생각하고 무엇을 중요시 생각하는지 가치가 과거에 비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를 정말 자세히 파악을 해주셔서 최대한 국민의 다수의 몫을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